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 살펴보도록 할게. 통일신라는 통일 이후의 상황, 신라 중대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신라가 망하는 과정, 신라 하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특히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라 중대 때에는 7에서 한 8세기 후반쯤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신라 하대는 8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구별해 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신라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가 캐릭을 연상하라. 새로운 학습법이 적용되는 아주 좋은 단원이 이 파트가 되겠어. 아, 무열왕이 이 업적들을 어떻게 다 암기해? 이거 뭐 앞글자 따는 것도 힘들고, 앞글자 글 따가지고 두 문자로 암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더 힘들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캐릭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열왕의 캐릭은 바로 힘이지, 힘. 싸움 잘한다는 거잖아. 힘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힘은 단순히 무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도 얘기할 수 있겠고 정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외교의 힘, 당을 끌어들였잖아. 정치의 힘, 바로 김유신을 끌어들였지. 그리고 무열왕은 진골 출신으로서 이제 성고를 아예 없애버렸고 본인의 직계 자손들이 쭉 왕을 할 수 있게끔 했지. 자, 그리고 백제의 멸망까지만 보고 죽었고 왕족들을 대우하는 갈문왕 제도는 없앴다라는 것, 그것도 좀 기억해주고, 그리고 관리들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관리감찰기구 사정부를 만든 것도 무열왕이라 기억하면 되겠다. 자, 관리들의 규율을 만든 거지. 강력한 왕의 힘을 보여준 거야. 자, 7세기 중후반에 이제 문무왕이 나오잖아. 이 문무왕 삼국 통일의 완성, 문과 무를 겸비했다. 그래서 자, 우리 정규 수업 때 누구를 떠올리자 했어? 강동원 떠올리자 했지. 자, 쌈도 잘하지만 굉장히 착하지. 인품이 좋지. 의상이 지금은 민심의 성을 쌓아달라 건의했는데 그걸 또 수용하는 모습 보였었고, 그리고 안압지, 통일의 기상을 반영하는 거지. 인공저수지. 자,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방관들 감시해야겠지. 그 지방관 감시기관이 외사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보도록 하자.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그래서 뉴스페이퍼 신문에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잖아. 이런 다양한 내용, 이 다양한 기사 다 신문왕 때의 신문 기사로 나왔다. 이렇게 떠올릴까?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 그 김흠돌이 모반했다 해서 그 김흠돌을 진압했고, 허나 병부령 김군관이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김군관도 처형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귀족들, 자, 특히 진골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구주 오소경 지방제도 정비와 구서당 십정 군사제도 정비, 바로 다 김흠돌 모반 사건 진압 이후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 충성스러운 관리한테는 관료전을 줬고 귀족들의 특권, 노급은 없앴고, 자, 관료전은 과거 노급보다는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바로 세조, 월봉, 월급이라 볼 수 있겠어. 이 세조도 따로 또 추가적으로 지급했다라 볼 수 있겠어. 진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두품을 많이 등용했지. 육두품 등용기관, 국학, 유학교육기관이라 볼 수 있겠고,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불러오는 필이라 볼 수 있겠고, 당대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아버지 기려야겠지. 그래서 아버지 기리기 위한 문무왕릉을 바다에다 만들었잖아. 바로 화장의 흔적, 해중릉과 대왕암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버지 기리기 위해서 절 만들었는데 그 절이 가문사고, 가문사에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다. 전형적인 통신라 때의 3층 석탑이라 볼 수 있겠고, 귀족들 견제 차원에서 달구벌, 대구로 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자, 그리고 원효의 아들 설총이 있었는데 설총이 화왕계 도덕 정치를 건의했는데 그 화왕계 건의, 자, 신문왕 또 수용하는 모습 보였어. 그래서 신라 중대 통일 이후에는 굉장히 왕이 아주 근엄하기도 하고 아주 전제 정치를 펼치기도 했지만 아주 너그러웠던 따뜻한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이제 8세기 초반으로 가자. 8세기 때의 변화인데 이때는 성덕왕이 나와. 아, 성덕왕 캐릭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성공한 캐릭은 성공한 덕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성공한 덕후, 돈이 좀 있잖아. 그래서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는 것.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발해 공격했던 사례 성덕왕으로 가고. 그래서 발해 공격하는 과정에서 강릉에 장성 축조한 것. 이 장성 축조하려면 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과거 국학을 만들었으니 국학에 공자와 제자의 화상을 도입했고 초상화 갖고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동종, 범종을 말하는데 불교에서의 종, 바로 상원사 동종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이 되겠고 폐강의 수자리는 군사 요충지를 만들었다 볼 수 있겠어. 자, 동종을 만들려면 돈 필요하겠지. 국학에 초상화 도입하려면 돈 필요하겠지. 성덕왕은 가능해. 왜? 성공한 덕후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경덕왕 살펴보도록 하자. 경덕왕이 또 많아. 양이 참 많아. 그래서 경덕왕은 우리 어떻게 캐릭을 연구했냐면 경덕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지. 경주를 떠올리면 되겠지. 8세기 후반이니까 통일된 지 한 100년 지난 이후의 모습이니까 경주에 있는 귀족들의 지위가 다시 올라간 모습. 그래서 귀족들은 노급 부활을 요구했고 노급은 부활되었어. 경주의 왕은 그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상적인 불국토를 경주에다 만들었지. 그게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중국식 명칭 교체의 하나 정책이라 볼 수 있겠지. 군현의 명칭을 다양한 명칭들을 다 중국식으로 바꿨던 이 하나 정책. 그리고 당나라 때 헌상했던 공예품 만불산. 하나 정책 차원에서 국학이 태학으로 바뀌었고 그 태학에는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라는 것이었고 아버지 길이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는데 완성한 것은 해공왕 때였다. 안민가, 제망매가, 도술가, 창기, 파랑가 이런 다양한 향가들이 경덕왕 때인데 특히 안민가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다.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경덕왕 때에는 귀족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노급이 부활한 것도 있지만 왕은 왕 자체로서 경주의 왕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불국사, 석굴암, 다양한 하나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해공왕 때 어떻게 돼? 놀고 먹는 것만 좋아했던 해공왕인가? 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가? 바로 96각간에 난 김지정에 난 사회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바로 김양상, 김경신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도 죽여버리게 되면서 무열왕 직계자손이 끊기게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무열왕 직계자손이 왕을 했을 때를 신라 중대라고 봤고 이때가 바로 7세기에서 8세기 후반까지라 볼 수 있겠고 이때는 왕권이 높아졌으며 육두품들이 왕의 조언의 역할을 감당했던 시대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 중대를 봤는데 신라 하대까지 보려고 했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나 초과할 것 같아. 그래서 신라 하대는 다음 강좌에서 진행을 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 정규 수업 때 안 했던 거 하나만 보너스로 알려주도록 할게. 신문왕 때에 대한 내용인데 보너스 하나만 추가. 안승, 보덕국 어떻게 됐을까? 당시 신문왕 때에는 통일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계속 보덕국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 한 나라에 두 개의 나라가 유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자, 안승을 경주에 귀족화시키면서 보덕국을 폐지하고자 하는 거였어. 당시 그래서 안승의 아들 대문이라고 있었는데 대문이 난을 일으켰어. 자, 안승을 경주에 귀족화시키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 이걸 대문의 난이라고 해. 그런데 대문의 난, 당연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던 신문왕은 다 진압할 수 있었지. 대문의 난을 다 진압하면서 완전히 통일신라 때의 보덕국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야. 대문의 난이 진압되면서 보덕국은 폐지되었다는 것. 바로 신문왕 때의 바로 뉴스페이퍼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 자, 이렇게 해서 신문왕에 대한 내용, 추가적인 대문의 난까지 살펴봤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